안녕하세요. C샵으로 고성능 네트워크 게임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성능 게임 서버는 실시간 통신을 하는 게임 서버를 말하는 거고요. 즉 소켓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C샵으로 만약에 고성능 게임 서버를 만든다 할 때 자작으로 C샵에 있는 네트워크 API를 사용해서 게임 서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게임 서버를 만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개발 기간도 단축도 되고, 그리고 오픈소스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신뢰성도 꽤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서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C샵에는 보면 다양한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기터브에 가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슈퍼 소켓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슈퍼 소켓 라이트라는 게 것이 있습니다. 보면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어,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 제가 이제 만들어서 기터브에 올리는데, 제가 다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원본은 이게 슈퍼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오래전부터 C샵 쪽에, 그러니까 단넷 쪽에서 꽤 유명한 소켓 라이브러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꽤 많이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게임 서버 쪽에서도 여러 군데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게임 서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 소켓 현재 버전은 이제 2.0이 제일 최신 버전입니다. 이 마스터 버전 2.0 버전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2.0 버전은 아직 완성된 버전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베타 정도고요. 아마 뭐 내년쯤에는 정식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2.0으로 이 슈퍼 소켓 2.0으로 뭔가 게임 서버나 상용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아마 이 1.6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1.6 버전. 1.6 버전이 이제 제일 유명하고 많이 쓰였을 거고요. 근데 1.6 버전의 좀 문제는 뭐냐면, 1.6 버전은 단넷 프레임워크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단넷 코어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넷 코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윈도우용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리눅스나 맥에서도 OS X에서도 돌아가는 그런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면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슈퍼 소켓의 1.6 버전을 단넷 코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손본 버전이 바로 이 슈퍼 소켓 라이트입니다. 근본적으로 슈퍼 소켓과 거의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보면 다만 단넷 코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동작하지 않는 코드 같은 부분 뭐 삭제하든가, 아니면 그 코드를 단넷 코어용 코드로 바꾸든가, 그런 작업을 좀 했고, 혹은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게임 서버 개발할 때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라이트라는 걸 붙였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슈퍼 소켓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슈퍼 소켓에 보면 장점 중 하나가, 슈퍼 소켓이 보면 문서가 좀 잘 돼 있거든요. 보면 참고로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큐멘테이션인데 이거는 이렇게 슈퍼 소켓 공식 사이트가 있죠.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 리더 다큐멘테이션 해가지고 여기 지금 2.0인데 이거 1.6으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2.0을 잘 쓰신 거예요. 이 1.6에 있는 다큐멘트 문서를 보시면 뭐 서버 소켓에 있는 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슈퍼 소켓 라이트에서는 뭐 특별히 문서화를 만든 건 없고요. 거의 다시 이쪽에 있는 문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문서를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되고, 혹은 제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보면 슈퍼스케 관련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강연 문서가 어, 공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독 쪽에 보면 제가 문서를 좀 예전에 만들었던 문서를 올린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문서를 조금 보시면 되고, 더욱더 상세한 문서는 여기 있는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슈퍼스케 라이트를 사용해서
대한 설명은 여기서 할 예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설명은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문서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만 보면 충분하시고요. 이제 사용 방법을 대해서 주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 사용 방법도 사실 이 슈퍼소켓의 큰 장점이 사용하기 참 쉬운 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튜토리얼이라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튜토리얼식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 예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좋고요, 보면. 만들다 보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글만 돼 있어서 아마 또 약간 경험이 있으신 분은 쉽게 이 코드를 보시고 쉽게 뭐 따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든 경험이 별로 없다든가 혹은 사용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 이 코드와 이 간단한 글로만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마 알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원래 이걸 만든 이유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다른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이 스포 소켓을 사용할 수 있게 설명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서가 되게 간단합니다,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저한테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문서만, 이 여기에 있는 글만으로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튜토리얼 중에 이 에코서버 EX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따라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서버를 이해하시면 그 밑에 있는 뭐 챗서버 챗서버 같은 것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챗서버는 사실 이 에코서버에 비해서 조금 더 뭐 채팅 기능, 이는 뭐 방 만드는 기능, 이는 로직이 좀 더 추가됐다 뿐이지 기본적인 네트워크 처리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에코서버만 이해를 잘 하시면 나머지도 이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채팅 서버를 또 잘 이해하시면 뭐 게임 서버도 거의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게임 서버 중에 보면 MO 방식이라고 있죠. MO 방식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방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 같이 게임할 유저들이 들어와서 서로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MO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게임이 MMORPG를 제비하면 대부분 MO 방식에 가까운 게임들이 많을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채팅 서버가 보면 사실 채팅 서버도 보면 이 채팅 서버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에서 보면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서 채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채팅도 하고 거기서 게임도 하면 그냥 게임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챗 서버를 잘 이해하고 여기에 게임 로직만 넣으시면 쉽게 게임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에코 서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이 영상을 더 보고 따라하시면 쉽게 다른 네트워크 게임 서버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제가 편집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스킵을 해서 빨리 넘기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슈퍼소켓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다운로드 코드 받은 게 있고요. 여기서 받은 코드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걸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풀고요. 그리고 그럼 슈퍼소켓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DLL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풀연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이 튜토리얼에 가보시면 슈퍼소켓 라이트 립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넷 스타드 2.0, 2.1 버전 두 개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뭐 단넷 코어 3.1을 사용 3.1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단넷 스타드 2.1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 DLL을 복사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에 만들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디렉토리에 먼저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토리얼한 디렉토리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군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제가 붙여넣기로 슈퍼소켓의 라이브러리를 미리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에코섭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하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단넷코어 앱을 만들겠습니다.
C샵용 .NET Core 앱을 만들고요. 그리고 위치는 아까 그 위치가 어디냐면, 잠시만요. 데브워커에 제가 템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튜토리얼 여기다가 제가 튜토리얼 만들고요. 그래서 이름은 에코서버로 하겠습니다. 에코서버 해서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다음 뭐 그냥 간단하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슈퍼소켓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DLL을 참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LL 참조를 하겠습니다. DLL 참조는 여기서 보면 프로젝트 참조 추가 누르시고요. 그래서 찾아보기라.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가 DLL 이미 만들어진 DLL을 추가하기 때문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기 요거 누르시면 막 여러 가지 오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만든 곳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에서 템프 튜토리얼에 이 안에 있죠 보면. 그래서 이 세 개를 아까 제가 압축 풀어서 그걸 저희가 튜토리얼에 제가 복사했죠. 그래서 그게 있는 파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면 돼 있고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슈퍼소켓의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 보면 이렇게 세 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참조를 추가를 실패했으면 이게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이게 나와 있으면 제소를 하신 겁니다. 이제 슈퍼소켓에서 이제 사용할 것은 다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누get으로 외부 라이브러리가 몇 개 필요합니다. 보면 그 중에 총 제가 세 개를 설치할 건데 그 중에 한 개는 필수고 두 개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일단 누겟으로 누겟으로 하는데 찾아보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거를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필수로 설치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브러리는 필수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슈퍼소켓 내부에서 사용하기가 우리가 만든 에코소버에서 얘를 사용하지 않는데 슈퍼소켓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누겟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소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무조건 필수로 설치하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서버가 실행될 때 서버에서 필요한 설정 파일, 설정 정보, 대표적으로 포트 번호겠죠. 이런 포트 번호를 코드에 직접 박아 놓지 않고 실행할 때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 에코 서버는 실행할 때 옆에 아규먼트를 같이 줘가지고 실행되거든요. 그럼 아규먼트를 파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싱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치할 거는 코맨드 라인 하고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라인 봤어. 이 또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코서버에서 좀 더 실행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외부 아규먼트를 실행할 때 외부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사용하지 않을 거면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예제에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로고 라이브러리도 설치할 거예요. 로고도 그냥 기본 콘솔 로고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 이 로고 라이브러리 설치할 필요 없는데 보통 저희가 근데 서버 만들면 콘솔 로고는 찍지 않으시겠죠. 콘솔 로고 찍으면 우리 서버가 다른 곳에서 실행할 때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못해도 파일 로고 정도는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파일 로고 남기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엔로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xt에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 단넷 쪽에서 로고 라이브러리 중 제일 유명한 게 엔로고죠. 그래서 엔로고 중에 단넷 코어를 지원해주는 이 스테이션 로깅 이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엔로고는 슈퍼 소켓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가 콘솔 로고 아니면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엔로고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파일 로고 안 남기실 거면 그냥 콘솔 로고로 남기셔도 되고요. 파일이나 이런 걸로 남기실 거면 N 로고를 설치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렇게 에코 서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라이브러리 참조는 다 끝났습니다. 슈퍼 소켓 라이브러리 3개를 아까 제가 선택해서 제가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슈퍼스퀘어 라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 쪽에 있는 파일을 다시 복사해서 이제 참조시키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누겟을 사용해서 총 3개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꼭 필수로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거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옵션입니다.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라이브러리 설치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만드는 에코 서버는 패킷을 데이터를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패킷이란 거는 TCP이기 때문에 TCP 통신할 예정인데 TCP 통신은 스트림 통신이기 때문에 이 패킷과 패킷의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구분이 있어야지 어떤 서버가 상대방이 보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잘라서 사용해야 되는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상대방에서 TCP 소켓으로 샌드를 2분 빠르게 동시에 2분 해버리면 받는 쪽에서는 리시브 한 분으로 그 2개가 한 방에 받아집니다. 이게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개가 하나로 이제 받아지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 하나가 그러니까 패킷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이런 걸 제가 패킷이라 이름 붙이고 보통 그리고 패킷 헤드와 패킷 보디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헤드에 이 패킷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헤드만 읽으면 하나의 패킷이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헤더 다음에 이제 대부분 보디이기 때문에 받은 그 데이터에서 헤더만 빼내면 보디 데이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보디로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슈퍼 소켓도 그러면 저희가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를 슈퍼 소켓 쪽에서 받았는데 우리 애플리케이션 쪽에 이 받은 패킷을 지가 분해해서 알려주려면 어떻게 분해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보통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제 보통 이런 거 데이터를 주고 받죠 보면 원래 슈퍼소켓 원래 원 버전을 보면 텍스트 방식으로도 이 패킷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에서는 이 기능은 뺐습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게임 서버 같은 거 만드시면 텍스트로는 절대 안 보내실 거거든요. 대부분 바이너리 타입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만 이제 여기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만들 거는 슈퍼소켓에 이제 알려주는 건데 슈퍼소켓이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패킷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런 코드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슈퍼소켓 쪽으로 던져주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이제 리시버 필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필터라는 게 이제 이름이 그런 거죠 보면 어떤 리시버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래서 필터링해서 하나의 패킷을 정제해내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할게요. 잠시만 리시버 필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슈퍼소켓 라이트 튜토리얼에 에코 속에 있는 그 코드와 그냥 거의 통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클래스 추가를 하고 예, 그래서 이름은 리시버 필터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줬고요 보면
그 전에 여기서 만들어줘야 될 게, 일단 먼저 이게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지금 이제 DLL 그게 없어서 올라온 거라서 유징을 수배해 주시면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프 소켓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래스 상속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수프 소켓에 어떤 상대방이 보는 패킷에 대한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 우리 패킷 헤더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패드는 총 5바이트의 헤더를 가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더 사이즈 5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이 헤더의 정보는 이외의 2바이트는 패킷의 전체 크기, 즉 헤더와 보디가 포함된 크기. 두 번째는 패킷 아이디. 그러니까 이 패킷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지 받는 쪽에서 그 관련된 처리를 하겠죠. 뭐 이 패킷이 로고인 패킷인지 방의 입장인지 뭐 방 나가기인지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이제 숫자로 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예비용으로 그냥 제가 넣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이거 빠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 정보는 뭐 마음대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헤더 정보를 얻으면서 헤더 정보를 파싱하면 이 헤더 정보에 의해서 바디를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전체 하나의 패킷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알 수 있는 정보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제 이 부분이죠. 토탈 사이즈. 그래서 이 헤드의 토탈 사이즈라는 게 제일 앞에 있어서 이 토탈 사이즈만 알면 여기서 헤드를 빼면 바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토탈 사이즈를 크기를 보면 상대방이 보낸 하나의 패킷의 크기를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사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씩 이게 직접 코딩하는 하지 않고 에코서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들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코딩 뭐 하나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시버 필터라는 클래스를 했고요. 그래서 리시버 필터는 수포 소켓에 이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름 보시면 알겠죠? 예, 픽시드 헤더 리시버. 그러니까 이 말은 헤더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 크기는 고정되지 않은 그런 리시버 데이터를 필터링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런 걸 사용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쪽이 뭐 보디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와 그러니까 헤드와 보디 데이터를 가진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면 여기서 저희가 꼭 상속 재정해 주셔야 되는 이 두 개를 재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 이 두 개 꼭 재정해 주고 오버라이드 되어 있죠 보면 그리고 베이스에 헤드 크기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수포 속에서 어떤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에서 헤더 부분만 읽어서 헤더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헤더를 알려주면 우리는 헤더를 파싱해서 이제 보디 데이터도 알아내서 보디 데이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고로 이 두 개는 뭐냐면 만약에 받은 데이터가 리틀 엔디안이 아니면 빅 엔디안으로 바꿔라 이 말이고요. 보통 C샵은 기본적으로 어떤 CPU와 상관없이 단넷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모두 리틀 엔디안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여기 있는 코드는 동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면. 근데 만약에 얘기했던 리틀 엔디안이 아니면 그러니까 리틀 엔디안이 아니면 이제 리틀 엔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리버서 해주는 거고요. 근데 아마 그래서 이 코드는 거의 동작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잘 봐야 될 게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 헤더에서 바디 크기를 알아내라 그 말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 헤더 정보는 슈퍼 소켓이 알아서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슈퍼 소켓이 다 알아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헤더의 제일 앞에 2바이트가 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크기를 알아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여기는 이 함수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바디 크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크기에서 헤더 정보를 빼면 이제 바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 데이터, 그러니까 수포 속에서는 리시브 데이터가 오면 이 구조 클래스가 하나 생성돼서 전달되거든요 보면. 그럼 우리는 그 클래스를 보면 안에 헤더 정보도 알 수 있고 보디 정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디 정보를 헤더 정보를 파싱해서만 넣어주고 보디의 데이터의 위치도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가 나는 이거죠 보면 이 부분. 예. 그래서 이 리시브 필터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프 소켓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패킷의 데이터가 우리가 서로 약속된 프로토콜만 보내주신다면 딱 알아서 스프 소켓에서 알아서 헤더와 보디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정보를 채워 넣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받아오는 걸 우리가 일일이 다 짜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파싱할 필요 없고 스프 속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스프 속에서 알아서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시버 필터라는 거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넘겨주는 예, 이게 바이들 리퀘스트 인포라는 걸 상속받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 왔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엔로그를 사용하거든요. 보면 그럼 엔로그는 또 엔로그를 사용할 때 엔로그와 관련된 설정 정보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설정 정보는 어, 이 프로그램 파일에서 엔로그를 생성할 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넣어주시면 엔로그 로그 정보가 바뀔 때마다 재컴파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현실성이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엔로그 이제 컨피그 파일을 사용해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하고요. 보면 그래서 엔로그 컨피그 파일을 이제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이미 제가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 엔로그 파일을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사용하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로그 컨피그 파일을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본 에코소프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서 좀 이게 필요한 작업을 몇 개 하는데 지금 엔로그 컨피그 파일이나 리시버 필터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넣어주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슈퍼 서킷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보다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 엔로그 파일을 이제 엔로그에 컨피그 파일을 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튜토리얼에 가시고 에코소프 EX 보면 요거 있거든요. 여기 엔로그 컨피그 해서 이걸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템플에 가서 튜토리얼 지금 제가 에코소프 요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복사하고요. 예, 붙여놓으면 여기에 올라오죠 보면. 그리고 이 엔로그 .config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로고 파일, 컨피그 파일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로고를 콘솔 로고하고 파일 로고 두 개를 남기겠다. 이 타겟이 이제 로고가 남겨지는 그 목적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콘솔이고 목적지가 파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콘솔을 찍히고 파일로도 로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고 포맷이 로고 형태 포맷을 어떻게 할 로고 이름을 어떻게 남길 건지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하는 대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로고 최대 크기 이 크기가 넘으면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레이아웃이 로고가 찍힐 때 어떤 식이 찍힐 건지 이 레이아웃은 보시면 시간을 찍히고 스레드 아이디가 찍히고 그다음 스택 트레이서 콜스택 그러니까 이 해당 로고가 찍혔을 때 어떻게 호출돼서 찍혔는지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로고 레벨이죠. 보통 제가 로고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로고 레벨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 이상인 것만 로고를 찍겠다. 그 말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인포 이상만 찍겠다. 이 말이라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로그는 여기 말고 이제 다른데 엔로그는 워낙 뭐 유명한 거라서 설명이 잘 된 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도 되고, 혹은 제 블로그에도 보면 엔로그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로그 컨피그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 엔로그 컨피그 파일은 이제 실행할 때 실행 파일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파일과 같은 위치에 이 엔로그.config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빌드 할 때, 예, 복사함인데 이거 뭐냐면 빌드 할 때 이 파일을 어떻게 동작시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 항상 복사시켜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에코소프트를 빌드하면 이 엔로그.config 파일이 무조건 그 실행 파일에 있는 디렉토리에 같이 복사가 됩니다. 제가 항상 복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 버전을 복사하면 이 엔로그.config 내용이 바뀐 상태에 있을 때 빌드가 됐을 때만 그때만 복사가 되고요. 근데 그냥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복사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로그.config 파일도 만들어서 놓고요. 그래서 엔로그.config 파일은 제가 로고 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코 서버 이제 본체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본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본체 이름은 제가 클래스로 하고
이거를 제가 그냥 메인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그 저장소에 있는 튜토리얼 이런 거 비슷한 게 비슷하게 해야지 아마 또 뒤에 보실 때 도움 되실 거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 EX를 했고요. 이것도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는 기본적으로 앱 서버를 상속 받으셔야 된다. 이 메인 서버가 바로 수프 소켓의 서버 클래스 라이브러리,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상속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인 서버가 실질적인 네트워크 그 기능을 할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 서버 클래스를 갈 거고요. 여기 지금 이제 좀 로고 이 뜨는데 이 뜬 이유는 이제 유징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라서 제가 유징을 몇 가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퍼소켓 사용할 때는 꼭 이 앱 서버가 슈퍼소켓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본체를 꼭 상품받는 클래스를 만드셔야 되고 이 클래스에서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작업을 처리할 거고요. 그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연결이 발생할 때 그럼 세션이 일종의 이건 로직적인 뭔가 논리적인 개념인데 세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에 해당하는 객체를 또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저희가 25 필터 할 때 만들었죠. 이거 어떤 데이터가 받으면 이 정보가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게 날아갈 거라고 지금 앱 서버 쪽 알려주고요. 그리고 요거 새로운 세션에 대한 정보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 줄 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세션은 앱 세션이라는 거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앱 세션 이거 상속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기존 원래 기본 앱 세션에 뭐더 이상 더 추가할 건 특별히 없어서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전개했습니다. 만약에 소프 소켓의 기본 어, 앱 세션 클래스에 좀 더 많은 또 정보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또 추가할 게 없어서 그냥 순수하게 상품만 받은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의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프 소켓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틀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메인 서버가 실행할 때 네트워크 이벤트, 슈퍼 소켓에서 처리할 거고, 어떤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알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슈퍼 소켓에서 제공된 딜리게이트를 우리 쪽에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잠시만요. 예, 그래서 메인 베이스를 만들고, 지금 이게 빨간 게 떠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인데, 어,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제가 위치가 잘못됐네. 이걸 이 위치에 떠가지고, 예, 요 안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슈퍼 소켓에서 만들어진 딜리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생각하면 함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빈 함수고요. 실제 슈퍼 소켓에서 이걸 호출됐을 때, 실제 분류해야 될 함수를 우리가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만들어서 실제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연결이 발생할 때 이런 함수를 호출해 주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런 함수를 호출해 주라. 연결된 세션에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런 함수를 호출해 주라. 그걸 저희가 딜리게이트 선 정의를 해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함수를 지금 정의 안 해줬기 때문에 빨간 줄 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예. 그래서 온커넥터하고, 지금 이제 로그를 남겨주시면 제가 로고를 선언 안 해서 지금 빨간 줄 뜨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연결이 발생하면 이 함수가 실행될 거고요. 어떤 연결이 끊어지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뭔가 데이터가 오면 이 함수가 실행될 겁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 선언 안 해서 이렇게 놓은 건데 바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로고, 슈퍼 소켓에 있는 로고거든요. 보면 로고. 그래서 추상화된 로고이기 때문에 이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선언했고요. 보면. 네. 그리고 사실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뭐 패킷 핸들러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에코 서버를 통해서 좀 더 쓸만한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는 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만든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사실 에코 서버로서는 필요 없지만 실제 게임 서버를 만드신다면 꼭 필요한 패킷 핸들러 함수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핸들러 맵이라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인트가 보면 아까 패킷 아이디고 특정 패킷 아이디가 호출될 때 우리가 연결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먼 핸들러는 이건 이제 뒤에 또 제가 핸들러 이 함수 여기 이 함수들을 딕셔너리에 연결돼 이 함수들을 선언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아마 코드 제가 바로 만들면 이 부분은 이제 또 빨간 줄에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리시브 쪽 커넥터와 크루즈에서는 그냥 로고만 찍고 있고요. 리시브에서는 리퀘스트 리시브에서는 뭐 새로운 패킷이 오면 그 패킷의 아이디를 알아내고 그 아이디와 관계된 함수를 실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코서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는 하나만 함수를 하나만 등록해 놓을 거거든요. 근데 실제 뭐 채팅 서버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면 이제 그 관련된 아이디를 선언하고 관련된 함수를 등록해 놓으시면 되겠죠. 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리퀘스트 핸들러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패킷 핸들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계속 빨간 거 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기본 요거까지 만들었죠. 위트 컴피거. 그리고 슈퍼소켓을 이제 동작하시는 슈퍼소켓에서 어떤 정보를 넘겨 주셔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정보는 이제 이게 슈퍼소켓에 있는 컴피거 파일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디폴트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보면 근데 디폴트 값이 아닌 내가 원하는 값을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 제가 원하는 포트 번호 사용하고 N이는 뭐 아무 우리 컴퓨터에 있는 기본 IP 주소로 사용하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맥스 커넥션 넘버는 이 에코 서버에 최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수를 정해 놓는 겁니다. 서버는 무한대로 팔아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서버 리소스를 다 사용해서 서버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접속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접속수를 제가 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드는 슈퍼소켓은 기본도 TCP, UDP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 TCP를 쓰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네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요. 그래서 이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어떤 거다고 제가 지금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뒤에 제가 다시 선언해서 이제 늘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컴피그는 지금 이제 이 5개밖에 안 썼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까 저장소에 있는 그 문서에 보면 이 컴피거 슈퍼소켓에서 지원해주는 컴피거에 대해서 다양한 그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설명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소켓에서 동작시킬 때 설정 정보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설정 정보를 만드는 부분이 이니트 컴피거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서버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에코 서버 EX 튜토리얼에 에코 서버 EX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아직 안 만들기 때문에 제가 주석 처리 좀 해놓고요. 그리고 슈퍼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가 이제 실제로 이제 슈퍼 소켓에서 실행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슈퍼 소켓에서 먼저 할 때는 셋업을 해야 됩니다. 셋업을 할 때 해야 될 게 컴피그 정보를 넘겨주셔야 되고요. 루트 컴피그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원 슈퍼 소켓에서는 이것도 사용하는데 저는 원본 슈퍼 소켓에서 두고 있대.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사용 안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컴피그 파일, 저기 이거죠, 이거. 이 정보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고는 어떤 로고를 살지, 콘솔 로고를 쓸지, 아니면 안 쓸지, 아니면 엔로그를 쓸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엔로그를 사용한다고 엔로그 팩토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해서 이 셋업에서 이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문제가 없으면 성공일 거고요. 이 정보에 또 문제가 있으면 실패가 될 겁니다. 실패되면 그 이유를 찾아서 다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로고 팩토리가 되겠어. 안에 이제 슈퍼 소켓 내부에서 로고 객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 소켓에 있는 로고 객체를 제가 이 에코 서버에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에코 서버에서 만든 이쪽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프로그램이 이게 슈퍼 소켓 상태가 어떻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 해놓은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슈퍼 소켓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절차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셋업만 하면 그 슈퍼 소켓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끝났고요. 그 다음 실제 사용할 때 뒤에 코드에서 오지만 이 메인 서버가 이제 슈퍼 소켓을 앱 서버를 상속받았는데 앱 서버에 있는 스타트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네트워크 서버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기초 작업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핸들러 쪽 정의 안에서 지금 빨간불 떠서 핸들러 쪽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 핸들러를 정의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패킷 핸들러였고요. 그래서 패킷 핸들러고 일단은 쭉 그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파일에 다양한 좀 클래스를 선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패킷 데이터라는 게 있고, 자, 이 패킷 아이디가 우리가 어떤 그 클라이언트 요청이 하나씩 늘 때마다 정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에코서버이기 때문에 에코서버 하나만 지금 정의해 놨고요. 보면 그래서 커맨드 핸들러 이게 이제 어떤 요청에 대한 처리할 함수들을 선언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커맨드 핸들러에 리퀘스트 에코라는 거 만들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는 네트워크 세션과 바이너리 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소프 소켓에서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쪽 애플리케이션에 넣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맨 서버에 보면 저희가 보면 오죠. 새로운 리시버 받을 때 이 부분까지 소프 소켓 주고 보면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크기 이제 데이터 여기서 통해서 보디 크기 이런 거 알아서 다시 그냥 그대로 에코 해주는 그 기능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중요한 건 이거죠. 해당 이 보낸 상대 이 부분이 상대방 세션 그 격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쪽에 보낸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그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세션에 보면 샌드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샌드에다가 보낼 데이터를 주시면 상대방에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 데이터를 보내실 때는 샌드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샌드는 내가 정의한 게 아니고 이 넷 세션이 보면 앱 세션이라는 걸 상속받았는데 앱 세션에 보면 샌드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앱 세션에 샌드 함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아까 메인 서버 부분에 이제 빨간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이제 레지스트 핸들러를 해주셔야 되겠죠. 해야지 아까 등록 에코 서버 리시브에서 넣었을 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레지스트 핸들러도 한번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하게 그냥 아까 딕셔너리 맵에다가 함수를 서로 등록시키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트 핸들러도 할거요. 지금 빨간 게 이제 이 서버 옵션이 빨간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썼죠. CS 파일.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에코서버가 동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쓰는 먼저 해야 될 게 이 빨간 걸 좀 먼저 없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서버 옵션. 그러니까 서버 옵션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클래스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네. 지금 이게 아규먼트가 있는데 보면 이거를 지금 잠깐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커맨드 라인 파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예, 이렇게 실행하면 이게 실행 파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단넷에서 이제 만들면 이제 .dl로 만들어지거든요. 단넷 코드에서는 실행 파일도 보면 그래서 이 실행할 때 아규멘트를 던져줄 때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포트, 뭐 맥스 커넥션 넘버, 에코 서버죠. 보면 그거는 이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싱을 해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어떤 포트라는 정보에서 실제 값은 뭔지, 맥스 커넥션 넘버에서 실제 값은 뭔지, 그 네임의 실제 값은 뭔지. 그럼 우리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직접 우리가 다 처리한다면 이거는 이제 죽구거든요. 보면 C샵 실행할 때 이 아규멘트에서 아마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하나 파싱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해서 아까 커맨드 라인 파스라는 네트워크 라이브를 오픈소스 라이브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그리고 그 파싱된 데이터를 발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옵션이고 여기 아까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여 이름과 매칭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맥스 커넥션 넘버는 여기 있는 이거하고 매칭되고 네임은 이거 되고 그리고 리카이어스 툴하면 무조건 필요하다. 이게 리카이어스 툴가 안 되면 이거 음수도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빠뜨리고 실행하시면 에러가 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 배수 이름이 어떤 설명인지 좀 자세히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걸 실행하시면 여기 있는 이 에코 서버 뭐 32, 12021 이 데이터가 각각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다만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파스 커맨드를 하면 이제 요렇게 요거 이제 함수로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이런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고 이 한 줄만 딱 실행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알아서 이 문자를 알아서 파싱해서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에 다 값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외부 인자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파스를 사용하면 저는 이제 그를 사용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포트 번호와 최대 동시 접속자 수, 서버 네임만 사용하도록 옵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 서버의 본체죠. 그래서 본체 처음에 이제 이걸 파싱해야 되겠죠. 파싱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아까 만들었던 이걸 호출했고요. 그래서 끝났고 그리고 메인 서버 우리 슈퍼 소켓의 본체죠. 본체 앱 서버를 상속받는 이 메인 서버를 만들고 유니트 컨피그에서 여기에서 아까 이 아규멘트스를 파싱한 데이터 즉 서버 옵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트 컨피그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슈퍼 소켓 컨피그에 여기 있는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서버 해가지고 이제 셋업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코드가 사실 좀 많지만 사실 몇몇 코드는 그냥 아주 단순한 에코 서버를 만든다면 사실 필요 없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하게 된 이유는 이 단순히 이걸 에코 서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에코 서버를만 알면 이거보다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버들, 뭐 채팅 서버나 게임 서버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일반적인 에코 서버보다 좀 더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조금 많아졌는데 그냥 완전히 순수한 에코 서버 만나면 훨씬 코드를 많이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크리에이터 서버의 핵심은 사실 이 셋업이에요. 셋업이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셋업을 통해서 이제 슈퍼 소켓의 어떤 설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서버로서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직 서버로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만 하면 아직 서버 네트워크 코드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해도 접속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접속을 받아들이시려면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이 스타트 함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슈퍼 소켓의 앱 서버에 있는 스타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되면 이때부터 이제 서버 네트워크가 시작되고 외부의 접속이나 외부의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쭉 가시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분명. 그래서 종료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걸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어떤 콘솔에서 입력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키를 누르면 이 부분이 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다 종료되고요. 실제 이제 좀 더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방식하고 어떤 키를 들어오면 혹시 만약에 마무리할 작업에서 마무리 작업부터 하고 종료하시는 게 낫겠죠,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스포 소켓에 스탑을 한들었으면 또 네트워크 앞에 스타트에서 만들었던 네트워크 동작을 다 멈출 수도 있거든요, 보면. 스탑을 해서 네트워크 동작을 멈추시고 뭐 다음 또 마무리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시면 이제 에코 서버는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에서 빈 디렉토리 디버거 버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코 서버 좀 EXE도 만들어졌네요. 이게 윈도우라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보통 윈도우 아니면 뭐 DL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DL만 실행하시면 되고 EXE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고요. 근데 뭐 단넷코어로 만드시면 윈도우 뿐이 아니라 뭐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것도 아마 다 고려해서 만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L을 사용해서 실행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직접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 그냥 더블 클릭하면 실행하는데 종료됩니다. 종료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면 이 아큐멘트를 받아서 성수값 넣어주죠. 이게 설정 이게 서버 옵션에 그래서 실행할 때 이런 걸 넣어 주셔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지 않고 컨트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렉토리가 F이기 때문에 서버 EX 잠깐만요. 예, 디버그 여기서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실행 파일 여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행을 여기서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하기 때문에 디렉토리 이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넷.점 뭐뭐 DLL인가 이 DLL을 실행할 때는 단넷 EX 파일을 실행해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저는 포트번호는 12021 최대적 동시 접속은 32 했고 이름은 에코소브로 줬습니다. 당연히 뭐 30을 훨씬 더 많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행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음, 음, 이거 실행 파일을 못 찾았다. exe 이거 지금 저희는 에코 서브라고 했죠. 그냥 exe라고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먼저 실행 이렇게 해서 먼저 등록 한번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클라이언트도 보면 이 슈퍼 소켓에 보면 있습니다. 보면 슈퍼 소켓에 보면 튜토리얼에 보면 잠시만요. 튜토리얼에 보면 이 클라이언트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WPF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파일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빌드 하셔서 하시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런 서버들하고 통신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가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 같은 로컬이니까 11700이었고요. 12021에서 접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하면 이렇게 뜨죠. 보면 접속. 그래서 접속 끊기하면 끊어졌다고 누르고 접속 해제라고 누르고요. 다시 접속해서 데이터를 뭐 에코 하나 하겠습니다. 접속이 됐습니다. 지금 왔죠 이게. 잠깐 지금 제가 서브 쪽에 제가 로고를 안 남기 때문에 로고가 안 찍혔고요 이게. 근데 지금 클라이언트는 로고 찍히게 해놨거든요 이게. 로고를 제가 여기서 찍혔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에코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에코 요청 바디 크기 5짜리
5개의 문자이니까 5바이트죠. 5바이트 갖고 5바이트 받아 여기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서버가 제대로 동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끄고요. 해제되고 이것도 그냥 엔터 치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코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이제 에코 서버가 만드는 방법만 알게 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채팅 서버는 이 기반의 로직만 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배우기가 쉬워집니다. 채팅 서버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